살아있다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그래서인지 그 이후에 출연한 영화도 딱히 보고 싶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지그필름의 담보랑 컨셉이 비슷해서 이것도 뭐 그나물의 그 밥 아니야 하는 생각도 했었죠. 그래서 늦게 봤는데 이거 좀 더 일찍 볼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담보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영화, 기존 영화랑은 많이 달라서 굉장히 낯설지만 그 낯섦이 왠지 싫지 않은 느낌? 이걸 좋아하는 내가 나도 좋은 느낌? 그래서 호불호는 갈리더라도 보고 나서 불호라고 느끼더라도 한 번쯤은 봤으면 하는 영화. 오늘 리뷰하는 영화는 소리도 없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이 영화 소리도 없이는요, 두말할 나위 없이 올해 신인 감독상을 수상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큰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오신 분들 중에는 호불호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린 영화이기도 하죠. 아마 그래서 아직 안 보신 분들도 이 영화 별론가? 이것도 뭐 평론가들만 좋은 소리하고 막상 관객들은 개극혐하는 그런 영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망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흥행 성적이 그걸 반증하고는 있죠. 그런데 다행인 건 제작비가 워낙에 적은 영화여서 관객이 적었어도 손익분기점은 넘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제가 초반에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영화는 굉장히 신선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가 담보에는 없는 도전 정신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리뷰에선 이 영화의 어떤 여러 가지 의미들을 분석하기보다는 이 영화가 왜 신선한지, 그리고 왜 봐야 되는지 이유 위주로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처음 이 영화의 예고편을 봤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야, 이 영화 담보랑 컨셉이 비슷하네. 야, 하필이면 지그필름이랑 비슷하냐? 에이, 그러니까 더 보기 싫은데. 에이, 거기다가 유아인 살아있다는 엄청 실망스러웠다고. 어린 소녀를 얼떨결에 떠하는 두 남자의 이야기. 거기다 갑자기 살아있다에 실망한 유아인이 딱 오버랩 되면서 야, 이거 왜 그렇잖아요. 한번 그 영화에서 실망한 배우는 쉽게 이게 회복이 안 되거든요. 일단 이 영화는 극현실주의 범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범죄자 하면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를 탁 쓰고 검은 상의를 입고 그냥 딱 이거잖아. 개뻔하잖아. 범죄자는 누가 봐도 범죄자처럼 보이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클리셰라고 부릅니다. 물론 장르 영화에서는 클리셰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클리셰를 어떤 식으로 이게 재활용하는지도 장르 영화만의 매력이기도 하니까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영화에 나오는 인물 90%가 다 범죄자 새끼입니다. 근데 웃긴 게 범죄자처럼 행동을 안 해요. 그래서 보다 보면 그냥 옆집 아저씨 같네, 여기 복덕방 사장님 같네 하다가 잠깐만, 이 새끼들 범죄자 새끼들이잖아.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막 믿음직스럽고 멋있고 문제를 해결해 버려야 될 것 같은 막 이런 경찰들이 야, 저 새끼가 경찰이라고? 야, 왠지 저 새끼도 나쁜 짓을 저지를 것 같다. 이런 소리가 나오게 만들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범죄자들이 알고 보면 착한 사람들이고 경찰은 알고 보면 굉장히 허술한 존재들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영화는 절대 아니에요. 이 영화는 철저하게 관객들이 생각하고 있는 클리셰를 부숴버리는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깨질 때, 그 깨질 때의 맛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영화죠. 그게 이 영화의 컨셉이고 이 영화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1점을 주시면서 작품의 주제가 관람자에게 애매함과 불편함과 답답함을 주고 어른이들에게는 영악한 어린이들을 조심하라는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만든 작품인가? 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그게 이 영화의 메시지예요. 굉장히 정확하게 읽었어. 이 불편함, 이 애매함, 이 답답함,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했다고 해서 이 영화가 나쁜 영화, 별점을 하나만 받아야 되는 영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슬픈 영화 왜 보죠? 울려고 보죠. 우는 게 좋은 감정인가요? 무서운 영화 왜 봐요? 무서우려고 보죠. 무서움을 느끼고 깜짝깜짝 놀래고 막 심장이 덜컥덜컥 내려오는 게 좋은 감정입니까? 액션 영화 왜 봐요? 총 맞아 뒤지고 칼에 찢겨 죽고 막 펀치에 막 뼈가 뭉개지고 막 차에 깔려 죽는 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게 좋은 감정입니까? 자세히 생각해보면 좋은 감정이 절대 아닙니다. 현실에서 그런 감정을 느끼시면 정말 안 되죠. 근데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면서 쾌감을 느껴도 괜찮은 건 뭡니까?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는요, 여러분들이 울어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무서워해도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는 걸 보면서 낄낄거리면서 웃고 즐겨도 된다고 해요. 그게 바로 영화입니다. 이 영화 소리도 없이도 마찬가지예요. 불편하고 애매하고 답답하고 속 터지는 감정들을 바로 느끼라고 만든 영화예요.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이야기, 뻔한 캐릭터, 뻔한 결말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만족감을 주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새롭게 해석하는 영화들도 굉장한 만족감을 주거든요. 이 영화도 기존 영화의 이질감이 나는 좀 신선한데? 라고 느끼면 이 영화는 여러분들에게 호가 될 영화고요. 이 이질감, 이 답답함, 나 이런 건 별론데? 라고 느끼면 불호가 될 영화입니다.
사실 이런 이질감을 굉장히 잘 가지고 노는 감독이 이미 있는데요. 바로 코엔 형제죠. 노인을 위한 날은 없다, 파고, 소리도 없이도 뭔가 조금은 소프트한 코엔 형제 영화 같은 느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감독님의 다음 작품이 더 기대가 됩니다. 좀 더 세게, 좀 더 강렬한, 그런데 이 컨셉은 유지하고 있는 뭐 그런 영화가 나오면은 코엔 형제를 뛰어넘지 않을까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코엔 형제의 영화들이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하는 영화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예산으로 만들어져서 그냥 보통 정도로 흥행하는 영화들인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이질감이 사실 대중적으로는 잘 먹히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야, 이게 무지하게 좋아하죠? 왜? 기존 영화들과는 다른 신선함을 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음식으로 치면 별미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걸 어떻게 먹어? 하지만 막상 먹는 사람들은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어? 아유, 이 재미를 못 느끼고 살아서 어떡하나?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뭐 1년에 정말 4-5번 간신히 뭐 극장 가서 영화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근데 저처럼 이 영화 저 영화 계속 뭐 보고 뭐 왓챠에서 보고 넷플릭스에 뭐 보고 이제 뭐 좀 신선하고 재밌는 거 없나 이런 거 찾아보시는 분들에게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불호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보시기를 권장할게요. 거기다 이 영화에는 해석할 만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거리가요, 뭐 곡성이나 기생충처럼 어떤 오브제가 있고 이거를 뭐 해석을 해서 이게 뭐 이런 의미고 저런 의미고 그런 해석거리라기보다는 영화를 2번, 3번 보다 보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행동들이 2번째, 3번째 봤을 때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이 영화를 유아인의 관점에서, 유아인의 시점에서 봤을 때와 문승아 양의 시점에서 봤을 때, 유재명의 시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다른 뭐 사채업자나 조폭들이나 그 유괴범들의 시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영화거든요. 여러 개의 재미를 줄 수 있는 영화니까 만약에 영화를 보시고 나서 이 영화 괜찮았다, 이 영화 나는 호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N차 관람을 추천드립니다. 또 이 영화에서 제가 좋았던 점은 이 영화가 어쨌든 저예산 영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유명 배우가 나오긴 나와도 독립영화는 독립영화입니다. 거기다가 감독 데뷔작이죠. 보통 이런 경우엔 저도 뭐 독립영화를 많이 봤습니다만 그 독립영화 특유의 허세가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그런 게 없습니다. 굉장히 매끄러워요. 편집이나 시나리오나 이야기의 흐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매끄럽고 굉장히 세련되고요. 거기다가 촬영, 연기 이런 데서도 그 독립영화 특유의 그 어색하고 어설프고 이 뭐야, 보는 사람이 다 부끄러워 죽겠네. 저거 잘라내야 되는데 왜 감독은 고집을 부려서 저 장면을 억지로 집어넣어가지고 관객들을 지루하게 만들었을까?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보통 장편 영화로 데뷔를 하시면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해요. 하나는 내가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영화를 정말 잘 만들기 위해서 갈고 닦아서 정말 매끈한 영화 한 편 만들어서 성공을 하는 감독님이 계시고요. 이게 또 몇 년 만에 정말 계속 골방에서 시나리오 쓰고 넣었다가 까이고 또 다른 프로젝트 참여한다고 했다가 또 어떻게 또 엎어져가지고 까이고 이러다 정말 몇 년 만에 간신히 찾아온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가 너무 아까워서 버려야 될 장면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써버렸다가 의미 없는 장면들만 남발하고 관객들은 외면하고 이도저도 안 되고 그냥 그저 그런 평가를 받고 사라지는 감독들이 있거든요. 뭐 그 마음이 저는 어떤 건지 압니다. 근데 이 영화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어설픈 게 없어. 깔끔해, 매끈해. 그래서 신인 감독상을 받아도 충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바로 이 영화에서 아역 배우죠. 초희 역할을 했던 문승아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해요. 사실 이 초희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는 관객들도 많은데 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이해가 됐거든요. 이 아이의 관점이 어떤 건지를 내가 좀 이해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영화를 보고 마지막에 굉장히 가슴이 아팠었는데 뭐 이제 그건 이제 뭐 딴 얘기고요. 예. 그리고 이 영화는 또 비슷한 영화 그 지그필름의 담보에 나왔던 소희 역할의 승희하고 굉장히 연기를 잘한다라는 댓글들이 많은데 제가 뭐 지그필름 리뷰에서도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는 연기랑 웃는 연기만 찰지게 한다고 해서 연기를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 그거는 굉장히 표면적인 연기인데 이 영화에서 문승아의 연기는 겉으로 보이는 어른들이 그냥 시켜서 하는 기능적인 연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표정 밑에 굉장히 많은 서브텍스트들이 섞여 있어요. 이게 감독이 시켜서 그런 게 나온 건지 아니면 이 아이가 정말로 그런 거를 이해를 해서 표현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실 때 아마 처음 보실 때는 보통 유아인의 관점에서 영화를 보게 되는데 이 초이라는 아이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관찰해서 보시면 그것도 이 영화를 즐기는 재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장점들 또 있네요. 역시 이게 재밌는 영화들은 보고 나오면 할 말이 진짜 많아. 그래서 꼭 이거 뭐 뒷돈 받았네, 광고 받았네 하는데, 말씀드린 영화로는 저는 광고를 안 하니까 제발. 일단 이 영화가 굉장히 많은 영화인들에게 매력을 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상업 영화에서, 좀 대중적인 영화에서 이 영화에 나왔던 설정들을 따라하는 그런 영화들이나 혹은 드라마가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이 영화에 나왔던 배우들이 굉장히 재조명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악당들의 세계를 묘사하고 있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뭐 아까 얘기해드린 뭐 파고나 노인을 위한 나라도 떠오르지만 존윅도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영화를 저랑 와이프랑 같이 보면서 와이프도 정말로 범죄자들은 저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만큼 현실적이고 매력적이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런 범죄 영화 하면 보통 떠오르는 게 센캐들이에요. 범죄도시 같은 영화 보세요. 뭐 신세계 같은 영화 보세요. 내부자들 같은 영화 보세요. 막 말도 안 되게 무시무시하고 무섭고 카리스마가 막 엄청 강한 캐릭터가 꼭 한두 명씩은 등장을 하거든요. 그게 주인공일 수도 있고 뭐 조연일 수도 있고 단역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뭐 모든 배우들이 다 막 나 짱짱 세요. 나와 카리스마 짱짱매. 뭐 갈 땐 가더라도 담배 한 대 뭐 이런 근데 여기에는 그런 캐릭터가 없어요. 센캐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센 캐들은 아닌데 다 나쁜 새끼들이라고. 이 영화의 90%가 다 나쁜 새끼들, 범죄자 새끼들이라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사실적이고 현실적이라서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악당들이 하는 행동들이 이거 굉장히 영화적이다, 연극적이다 라고 영화 가짜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반대로 저나 와이프처럼 너무 현실적이라서 짜증난다, 그래서 소름 끼친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고 오신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새로운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죠. 하지만 그 신선한 시도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영감을 주고, 그 신선함이 또 다른 영화, 여러 영화에 반복되면서 관객들 역시 그 새로운 재미를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재미를 느낄 줄 아는 관객들이 많아지면 또다시 누군가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영화들도 만들어내죠. 제목처럼 소리도 없이 사라지기에는 아쉬운 작품이 확실합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여러분이 호가 되든 불호가 되든 그 모든 것을 의도한 영화라는 거, 그 이질감이 주는 신선함,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도 없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커뮤니티에 달아주신 댓글 중에는 역시나 재밌게 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영화등대님께서는 독립영화의 제작비라고 들었는데 그 정도의 제작비를 감안하면 훌륭한 편인가요? 10점 만점에 7점 이상 정도? 제작비 대비로 치면 이 영화는 훌륭한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거죠. 정말 어떻게 만들었지 싶을 정도입니다. 10점 만점에 7점이 아니에요. 이 영화는 만점을 주기에는 사실 뭔가 약간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건강한 참취님께서는 악마의 편집이 나쁘다고 천사의 편집이 착한 것은 아니다. 그 외에도 역시나 이 영화를 보시면서 디에고 조님께서도 유아인을 응원했던 나를 깨닫고 소름이 돋았다. 그러나 이 영화를 보고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데이비드 강님께서는 무얼 염두에 두고 만든 영화인지 모르겠. 범죄 영화라기엔 가족애가 나오고 가족애를 다뤘다기엔 파국으로 끝난 영화. 범죄 스릴러도 권선징악도 가족 드라마도 아닌 이 요상한 영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리고 그런 걸 느끼게 한 다음에 이제 뒤통수를 치는 게 바로 이 영화입니다. 그 외에도 뭐 많은 분들이 역시 보신 분들은 올해 개봉한 작품 중에 진짜 몇 안 되는 영화 같은 영화다, 역설의 예술이다, 착해 보여도 범죄자고 나쁘고 괘씸해 보여도 피해자였다, 저는 문주에게 감정이입하고 봐선지 결말이 해피엔딩처럼 느껴졌다, 소리도 없이 다가와 작은 울림을 놓고 갔다. 저는 이 영화에서 이 댓글이 정말 이 영화를 표현하는 가장 완벽한 한 줄 평인 것 같습니다. 이진영님의 유아인에게 감정이입한 사람들에게는 당황스러운 영화, 상식선에서 덤덤하게 본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영화. 딱입니다. 궁금하시죠? 아직 안 보신 분들? 물론 제가 이 영화를 되게 재밌게 보고 왔다고 해서 여러분도 억지로 재밌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여기 보시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재미가 없어요, 좀 이상했어요, 아쉬웠어요 라고 하는 댓글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느끼셔도 됩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